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하피TV는 멋진 오디오룸, 홈시어터를 방문해 직접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운영하는 오디오 설계 인스톨 회사인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직접 설계와 설치를 담당한 곳들도 있을 겁니다. 이 회사를 10년 이상 운영해왔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만한 멋진 공간들이 많죠. 그런데 소위 VIP 분들은 외부 공개를 꺼리십니다. 셀럽이나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 소개해드릴 만한 곳들이 한정적이라는 것이 좀 아쉽지만 저희가 담당하지 않은 곳이라도 소개해드릴 만한 멋진 공간이 있다면 찾아서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단연 국내 최고의 홈시어터라 자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저희 회사에서 설계, 인스톨,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프로젝터는 국내 최고의 인테리어, 식음료 전문가가 함께한 큰 규모의 프로젝터였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얻은 노하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은 특정 개인의 전용룸이 아닌 입주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입주자 전용 프라이빗 극장입니다. 뉴욕의 펜트하우스를 벤치마킹한 고급 빌라들이 강남 중심으로 여럿 세워지고 있는데 입주자 전용 프라이빗 극장을 기본 시설로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편히 극장에 가지 못하니 이런 시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준비한 것은 앞으로 홈시어터를 꿈꾸시거나 계획 중인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이 단순 저희 홍보로 비춰질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기서는 제품명과 가격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3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좀 더 넓어 보이는 이유는 층고가 5m 가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장 분위기가 제대로 납니다. 최근 판교든 주택 시공시의 지하에 이런 홈시어터 룸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지하에 넓게 파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그래서 10평에서 15평 정도를 많이 하시고 층고는 3m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공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멀티플렉스의 소극장보다 더 큰 사이즈입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습니다. 이 사이즈가 바로 저희가 제안한 사이즈예요. 보통 이렇게 제한하면 힘들죠. 5m를 하나의 층으로 쓰는 것보다는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열려있는 분이셨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을 쏟아부었죠. 이 공간은 설계에서 완공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간 저희가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어렵게 완성해서 실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죠. 그런 보람이 이 비즈니스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당초 이 공간은 홈시어터가 아니라 극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CGV와 같은 극장에 들어가는 영사기, 사운드 시스템, 의자를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이었죠. 저희도 이런 극장 시스템을 인스톨한 경험이 있는데 극장과 홈시어터의 시스템은 전혀 다릅니다. 돌비에서 판매하는 영화 서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영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버를 통해 극장에서 개봉 중인 영화를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일이 극장주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물론 이 모드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다만 개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극장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저희가 B안으로 새로이 제안드린 것은 HDR 돌비 애트모스 최신 기술, 완벽 지원, 컨텐츠 걱정 없는 현존 모든 OTT 서비스 지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원터치 홈 오토메이션,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건축주께서 오케이 해주셨고 현재 입주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용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기기가 어떤 기기냐도 중요하지만 첫째, 입주자가 편히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느냐, 둘째, 담당 직원 없이 밤늦게라도 입주자 홀로 조작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저희 노하우가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원터치 홈 오토메이션, 사용자 매뉴얼, 직원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DVD, 블루레이보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사용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탓에 마음 편히 극장에 가지 못해 OTT 시청이 훨씬 늘었죠. 그리고 240억을 들여 제작한 영화 승리호도 넷플릭스 공개로 선회하였고 픽사의 신작 소울, 뮬란도 북미에서는 OTT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퀄리티죠. 다른 컨텐츠 이런 공간에서 보면 화질, 음질 모두 극장보다 훨씬 뛰어난 퀄리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소개해봅니다. 먼저 스크린은 270인치 고정형을 썼습니다. 전면을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스피커는 9.2.4 채널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으로 메리디안 DSP 액티브 스피커를 사용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인월 타입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메리디안은 음질도 음질이지만 내구성이 훌륭하고 특히 이런 넓은 공간을 채우는 데 발군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스피커로 대학교 강당 100평을 채우는 걸 보고 메리디안 기술력이 허언만은 아니구나 감동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공간에서도 꽉 채우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확한 음향 설계가 필요하죠.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3D 사운드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피커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트의 위치도 시야각과 음향을 고려해 미리 설계하고 각 좌석의 높이나 폭도 리클라이너가 완전히 누일 수 있게, 그리고 앞좌석의 헤드가 뒷좌석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리클라이너 시트를 제안한 것도 저희이고 음료를 놓을 수 있는 테이블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벽의 소재도 음향적으로 뛰어남은 물론 디자인도 고려해 선택 배치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아름답죠? 다소 비싸고 시공하기도 무척 까다로운데 효과는 만점입니다. 그리고 소재를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사이에 LED 조명을 삽입했습니다. 전면과 상단에는 빛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블랙으로 마감하고 음향 소재에만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극장은 너무 어두워도 너무 밝아서도 안 됩니다. 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팀원들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는 소니의 5000W 레이저 프로젝터입니다. HDR을 지원하고 광량이 뛰어나 270인치도 너끈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 제품을 능가하는 홈시어터 프로젝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OTT 서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영상 서버를 설치했습니다. 넷플릭스 외에 국내 티빙, 웨이브, 해외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 HBO, 경우에 따라서는 디즈니 플러스까지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IPTV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래방이죠. 수줍은 믹서와 앰프, DSP를 매칭해 기존 노래방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설치되었고 스피커는 잘 보이지 않는 천정 쪽에 설치했습니다.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이 아니니 눈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 것이죠. 그리고 원터치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도입해 영화 감상, TV 시청, 음악 감상, 넷플릭스 시청, 노래방 등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당 기기의 전원이 켜지고 각 소스에 맞는 조명이 빛을 밝힙니다. 조명도 홈 오토메이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버튼 하나로 모두 켜지고 꺼집니다. 꼭 이런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로지텍 등에서 통합 리모컨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아빠가 외출 중이어도 가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통합 컨트롤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가족 모두가 오디오 홈시어터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극장 밖에는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음료 공간을 마련했고 극장 출입문은 방음도어 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홈시어터 시스템을 계획 중인 분들께 조언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공정에는 저희와 같은 홈시어터 인스톨 업체 외에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시공업체가 참여합니다. 집을 짓거나 전체를 인테리어 할 경우 저희는 홈시어터 룸이나 혹은 거실에만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입장에서 홈시어터 업체는 굉장히 귀찮은 성가신 존재입니다. 기계의 음질과 안전을 위해 배전판을 따로 써야 하고 스크린이 흔들리거나 오염될 수 있으니 스크린과 에어컨은 떨어져서 설치해야 하고 전동 스크린과 스크린을 매립할 수 있게 에어컨 배관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프로젝터 엘리베이션 시스템 매립 때문에 우물 천장을 옮겨야 하는 등 돈은 안 되는데 일이 많아지는 성가신 업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동 커튼과 블라인드에 전원을 넣어야 하고 조명은 LED를 써야 하고 콘센트는 여기, 배관은 가장 큰 사이즈를 넣어야 하고 저희가 이런 디테일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바로 건축주를 위해 좀 더 나은 음질과 화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가 시공한 것은 케이블을 외부로 1mm도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매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시어터 업체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야 합니다. 이미 건축사무소나 인테리어에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홈시어터 업체가 참여를 하면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룸의 사이즈부터 방음문, 스피커의 위치, 전동 스크린의 위치, 콘센트 위치까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야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홈시어터 시공 단계의 감수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홈시어터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공사 당시에는 자기 맘대로 임의대로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는 설계 단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공 당시의 문제로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센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베이션의 끝쪽에, 가운데가 아니라 끝쪽에 겨우 맞춰서 스크린 이미지를 겨우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도중에 자기 의미대로 변경해서 시공한 거죠. 또 건축주와 합의했더라도 공사 도중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욕설을 퍼붓거나 저희 직원의 멱살을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은 아는 시공업체인데도 그렇더군요. 시공사 대표가 건축주의 오랜 친구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쪽 업체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조율과 체크는 업체가 아니라 건축주가 스스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퀄리티 저하로 이어져 그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결국 건축주입니다. 셋째, 절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홈시어터 시스템을 일임하지 마세요. 단언컨대 엉망이 됩니다. 돈이 들지 않게 시공도 편해하고 이익도 나야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천만 원 쓰고도 저희에게 다시 SOS 요청한 분들이 계세요. 결국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할 수밖에 없죠. 이중 지출이 됩니다. 넷째, 신뢰도 높은 인스톨 업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정하세요. 홈시어터는 제대로 된 설계, 시공도 중요하지만 AS가 정말 중요합니다. 홈시어터 시스템은 오디오 기기와 달리 정말 많은 기기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AS 발생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사용자가 기기에 해박해 기기의 사후 처리까지 웬만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후 처리까지 꼼꼼히 할 수 있는 업체를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력만큼이나 사후 처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곳 어떠셨나요? 앞으로 하피TV는 멋진 오디오 그리고 홈시어터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공간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